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자, 5월달도 이제 5월 31일 월요일 마지막 거래일만 남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3180단 거래소 기준으로 그 정도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답답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횡보의 국면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1월 달부터 이 개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제자리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 또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횡보의 느낌이고, 가치주 성격이나 경기 민감주 성격의 그쪽 섹터도 강하게 올랐다가 살짝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런저런 개별주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 주의 특징이 뭐가 있었을까요? 묻지마 수급에 따른 스펙주의 순환매? 이런 것들 보일 수 있겠죠. 그냥 돈들이 그냥 이름도 안 보고 스펙주 이것저것 다 들어가가지고 개별적인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펙의 속성이 자체가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스펙 섹터 자체를 특정 수급이 롤링을 하면서 그냥 가격 매매 형식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주간 상승률에서 스펙주를 이제 빼고 볼게요. 스펙주를 빼면 첫 번째는 옵티시스라는 개별주네요. 시가총액 900억짜리고요. 통신 쪽에 부품단의 사업자입니다. 실적은 그냥 그러네요. 광 링크 관련해서, 광 모듈 링크 이런 것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그것들이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왔고, 당연히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국내에서 완전한 특정 섹터 하나를 찝어서 개별 종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장에서는 다르죠. 미국의 로블록스가 그쪽 섹터를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들이 배경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순환매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고, 그 전부터 움직였던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국내에서 로블록스에서 이미지를 그려가는 것들은 이 조합으로 볼 수 있겠죠. 국내의 메타버스라면 플랫폼 플러스 엔터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SM 지분을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져간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또 최근에 문피아라는 웹소설이나 웹툰 관련 회사를 CJ와 네이버가 협력해서 또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들.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가지 우리 돌솥비빔밥의 나물처럼 엔터사도 들어가고요, 웹툰사도 들어가고요, 이 안에 음원사, 영화, 드라마, 제작사 등등등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플랫폼에서는 그나마 네이버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게임사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의 움직임이라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테마군의 움직임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수성 이노베이션도 원사업단의 모습보다는 테마성 모습이 조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게차 사업차인데요. 지게차 사업 좋죠. 물류 섹터에 늘어나는 것만 보면 좋은데, 이번 주의 움직임은 이 실적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게 6월 달에 이제 회사에서 사회사를 영입하는데, 영입하는 사람의 과거의 이력이 경기도 쪽에 자문위원 이력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력을 붙여서 이재명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동시에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 1, 도구 2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면인 거죠. 전형적이죠. 개별적인 기관 수급은 싹 날라갔고 개인들이 꽉 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죠.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을 한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이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겠죠. 매각과 관련 것들이 공론화되면서 이건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올랐던 모습이고, 그 전의 모습은 미리 알았겠죠. 누군가는 사모펀드 라인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름도 바꾸고 자산 이제 재조정도 하고 리밸런싱도 하고 어떤 식으로 막 이제 잘 해보겠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나 국내 이제 오너 일가들, 대기업군의 일가들이 회사를 포기할 수 있는 국면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하는 거죠. 대를 이어서 가져갔던 회사를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은 생기죠. 아무튼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가공 업체 쪽에서 한쪽이 아주 강한 체계로 움직였던 것들이 그냥 경쟁을 잘 통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이름을 바꾸겠죠. 이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K사인 디지털 화폐 CBDC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확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섹터도 살짝 자극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쪽도 테마의 라인이죠. 선익시스템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2차 상승을 이때도 메타버스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제약은 젠백스 그룹주죠. 6월 달에 열리는 이제 AS코 그런 쪽과 관련해서 무슨 발표를 한다. 종양학회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 임상 3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런 것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큰 섹터로 보자면 개별적인 제약바이오의 모습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큰 돈들은 바이오 쪽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서 바이오 업종에서도 개별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전체적인 업종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SMCNC는 SM그룹주, SM라이프디자인과 같이 올라왔고요. 이거의 재료가 그거였죠. 네이버, 카카오, SM의 지분 인수, 추진 이런 소식들이었습니다. 한일단조 35%. 원사업단의 움직임 기울기는 100% 아닙니다. 이게 원사업단의 기울기라면 다른 개별적인 수급의 영향을 주는 것밖에 설명이 할 수가 없죠. 방산주 관련 부각 환경 속에 무슨 대선 관련 이런 움직임들 살짝 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저 이야기죠. 미사일 지침 종료. 여기서 방산주나 우주 항공 섹터에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하나그룹주,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 이런 느낌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이거의 또 배경은 역사적으로 냉전 체제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우주에서 펼쳐지는 거죠. 우주 플러스 위중. 자, 카스도 이재명 관련주 움직임이었고요. 액션스퀘어, 두산중공업, 여기 움직임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의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 이것들이 트리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뭐 대선 정책단의 원전 사업에 대한 뭐 변화, 기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원전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전력 관련 체계의 공기업의 성격을 띠는 회사들, 뭐 한국전력, 한전 KPS 이런 라인들이 많이 움직였죠. 대한전선은 호방건설에 인수가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뭐가 있을까?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검사장비 화장품 업체인데요. 중국 자금이 들어가 있는 회사죠. 요게 조금 특이하죠. 국민의힘 당대표 쪽에서 30대 쪽에 힘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보궐선거에서 젊은이들의 표가 당락을 거듭했던 걸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거라고 볼 수 있죠. 2030, 3040 표심을 잡아라.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대선 쪽에서도 젊은 쪽의 표를 누가 가져가냐, 뺏겼던 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추세대로 반대로 넘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골치를 많이 썩히고 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정책단의 변화 같은 것들, 애니플러스, 일진파워 이런 것들도 원전 관련주 하위 순환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뒤따라서 천천히 또 움직임 정도. KG ETS도 폐기물 관련주, 근데 여타의 폐기물 관련주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에는 뭐 지표상의 조금 저평가 상태, 그런 것들 베이스에 좀 깔려 있을 것이고, 과거에 무슨 매각설 이력이 있던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본느, 조그만 화장품주죠. 화장품 섹터는 소비 섹터죠. 소비 sek터는 특히나 백신 접종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백신 접종 지금 10%대 넘어가고 있어요.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갔고요. 정부의 정책의 목표상으로 하반기, 뭐 11월 달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 전부터 기대감이 소비 섹터에게는 가장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벌써 한 달 그 전부터 의류 섹터가 돌기 시작하고, 화장품 섹터가 돌기 시작하고, 여행, 호텔, 콘도, 렌터카 다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는 움직임들이 계속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힘들이 계속 밑에 단으로 내려오면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의류 관련주, 시가총액이 좀 작은 화장품 관련주, 이런 식으로 힘들이 순환을 돌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갖고 1000억 언더에 있는 그런 개별주들이 최근의 추세를 이렇게 조금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적당히 작은 의류 섹터 종목 또 뭐가 있지? 차트상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보고, 적당히 작은 화장품 관련주 뭐가 있지? 그래서 차트상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 주에 그거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루온도 이재명 관련주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이제 있는 회사고요. 거의 개별적으로 빵빵빵 치고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CNC 인터내셔널도 이 화장품 관련주고, 그 중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관련주예요. 이번 주에 노 마스크 이야기 있었죠? 접종 대상자들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도 기초 쪽 종합 화장품 섹터에서, 아니면 중국 화장품 쪽 섹터에서 기초 종합 화장품 섹터, 대장 섹터, 여기서 색조 섹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클리오 같은 것들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다 그런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클리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관계가 완전히 꽉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개별적인 소식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죠. 그러네요. 덴티스도 이번 주에 19% 많이 움직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복귀해보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주의 위치를 가지고 움직여주고, 덴티스가 따라가고, 그 다음 뒤를 디오가 따라가고, 스펙 상장했던 오스템, 덴티움, 디오, 덴티스,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쪽도 도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현재 자리들 조정받았다가 또 이 자리 올려놨고, 덴티움의 모습, 디오의 모습, 이번 주에 많이 오른 덴티스의 모습, 개별적으로 레이나, 이런 모습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레이는 중장기 이평선이 깨지는 시그널이 나왔네요. 일단은 제일 약한 모습이네요. 비상교육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교육 섹터는 두 가지, 에듀테크, 그 다음에 해외 사업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이 그쪽에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윗단에서부터 메가스터디, 같은 라인, 같은 사업하고 있는 디지털 대성 라인, 그 다음에 첨단 러닝, CMS 에듀, 비상교육, 이런 느낌들. 교육 섹터도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죠.